자, 이번 시간에 이제 감정평가 실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구체적으로 문제들을 확인을 해 갈 텐데,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 다시 볼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 감정평가 파트는 좀 골치가 아픈 것이 일본말을 번역하다 보니까 상당히 용어 자체가 도대체 마음에 안 들어요. 같이 가보십시다. 자, 우리 감정평가 3방식이라고 해서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 이렇게 이제 세 개로 대별해 볼 수가 있겠고요. 원가 방식이라고 하는 거 비용성의 원리라고 이렇게 정의했었고요. 비교 방식, 시장성의 원리라는 용어를 썼었고요. 수익 방식은 수익성의 원리. 그래서 개념 자체가 원가 방식은 요거 만들려면 얼마나 들어가느냐를 기준으로 해서 가액과 임대료를 계산하는 방법. 이걸 우리가 원가 방식 또는 이제 비용성의 원리라고 논의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성의 원리, 비교 방식이라고 하는 거, 시장에서 얼마의 거래가 되느냐, 또 시장에서 임대료가 얼마에 책정이 되느냐, 요걸 기준으로 해서 소위 이제 가격, 가액과 임대료를 결정하는 거 해서 거래 사례 비교법, 임대 사례 비교법이라는 개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슈, 수익성의 원리라고 해서 수익 방식이라는 용어를 썼었죠. 그래서 지난번에 배울 때 환가, 그 다음에 분임 이런 식으로 외우자고 그랬어. 그래서 수익 환원법은 가액을 평가하기 위한 감정평가 방법이 됐었고, 수익 분석법이라고 하는 것은 임대료를 평가하기 위한 감정평가 방법이다. 이렇게 논의를 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논의를 해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원가법에서 기본 정의, 다시 만들기 위한 비용, 재조달 원가에서 뭘 뺀 거 바로 감가 수정을 해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감정평가하는 방법, 원가법. 그 다음에 이제 적산법은 간단했죠. 그냥 기기필이라는 개념만 공식처럼 외우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고 해서 비준 가격이라고 하는 거, 자, 사례 가격에다가요, 지금 이제 사정 보정, 그 다음에 시점 수정, 그 다음에 소위 가치 형성 요인에서 지계면이라고 하는 거,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면적 요인을 고려해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 이에 비해서 임대 사례 비교법, 비준 임료라고 해서 사례 임료를 기준으로 해서 사시 지계면 이런 식으로 해서 갔었고요. 수익 환원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 순영업 소득을 자, 소위 이름하여 환원 이율로 나눈 값 이렇게 정했었고, 수익 분석법은 순필이 이런 식으로 갔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볼 텐데 다시 한번 가볼까요? 용어들 가보겠습니다. 적산 가격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해서 원가 방식, 비용성의 원리에 따라서 가격을 평가하는 것을 가리켜서 원가법이라 부르고, 원가법에 따라 계산하는 가격을 적산 가격이라는 용어를 쓰게 된다. 그래서 적산 가격은 재조달 원가 마이너스 감가 누계액 이런 식으로 이제 공식을 만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적산 임료는 그냥 단순하게 공식만 물어보니까 기기필 계산 문제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고 해서 비준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사례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사시 지계면 이런 식으로 논의가 되죠. 자, 집합 건물 등에 있어서 주된 평가 방법이 바로 거래 사례 비교법이를 보겠고, 그 다음에 이제 임대 사례 비교법, 비준 임료, 사례 임료에다가 사시 지계면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데 계산 문제는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나와도 똑같이 비준 가격 계산하는 방식으로 채택을 하면 되겠고, 이제 토지에게 들어가야 되는데 토지는 이제 비교 방식의 일종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성의 원리라는 말은 사실 적절치가 않는데 어찌됐든 간에 표준지 공시지가를 결정할 때 시장, 자, 적정 가격이라는 용어를 썼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감정평가할 때 시장 가치라는 용어를 썼었고, 시장 가치라고 하는 거 통상적 시장, 정통한 당사자 성립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 이런 용어를 쓰기도 했었고, 또는 자, 부동산 가격 공시법에서는 적정 가격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했습니다. 통상적 시장, 정통한 당사자 성립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 그래서 이것도 이제 공시지가 기준법도 자, 굳이 분류를 하게 되면 시장성의 원리와 연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왜 표준지 공시지가라는 것 자체가 시장성의 원리에 따라서 책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다 있었고, 시지 개그. 오늘 이제 계산 문제 연습할 텐데 시지 개그. 자,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 밖의 요인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가게 되겠고, 자, 이 토지 관련해서요, 거래 사례 비교법을 적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이제 29회, 30회 연속 나왔던 것이 한 번은 거래 사례 비교법에 따라서 이 토지의 가격을 평가해 보시오 이런 식으로 나왔었고, 한 번은 자, 지금 이제 공시지가 기준법에 따라서 이 토지의 가격을 평가해 보시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해서 이렇게 논의를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수익 방식, 수익 구성의 원리에 따라서 수익 환원법이라서 수익 가격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오늘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는 거에 순영업소득 나누기 환원 이율. 공식부터 먼저 외우셔야 돼. 순영업소득 나누기 환원 이율이라고 하는 거. 이에 비해서 순수익 플러스 필요재경 이게 이제 수익 분석법에서 수익 임료. 그런데 이미 지적한 것처럼 적산 임료나 이 수익 임료라고 하는 것은 중심축이 될 수 없다. 바로 임대 사례 비교법의 주된 평가 방법이 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임료 얘기는 기본 정의 정도만 가지고 구성을 하고 있고요. 시험 문제 구성이 되는 것은 원가법에서 적산 가격을 계산하시오. 제조달 원가를 계산하시오. 감가 누계액을 계산하시오. 이런 식의 문제들이 구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중 가격은 많이 나오죠. 그래서 문제를 분설하게 되면 사정 보정치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도 나오고 또는 전체를 다 묶어서 비중 가격을 계산하시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수익 환원법에서 수익 가격을 계산할 수 있어. 결국은 이제 가액을 계산하는 방법만 시험 문제가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료 쪽은 뭐 큰 이슈가 안 되는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첫 번째 주제로서 원가법이라고 하는 방식, 그 다음에 적산법, 소위 원가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냥 공식 다 똑같아요. 그냥 이거는 자꾸 이제 단순화시켜야 되는 게 뭐냐면 공식을 얼마나 잘 외웠냐 이 싸움 붙이는 거지 다른 건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감정평가하다 보면은 자꾸 이제 계산, 산수 이거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이상해 숫자가 잘 안 맞는 그런 경우가 있어. 그거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공식을 모르면은 답이 안 되고 산수 우리가 제일 힘들어하는 게 그런 거 있거든요. 이 망할 새끼들이 그냥 4억 이렇게 써주면 얼마나 좋아. 근데 400 콤막 점점점 00000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경우 보통 제가 더 공부할 때 제일 피곤한 게 이게 4억이라는 얘기야. 4천만 원 얘기야. 이게 통으로 일십, 백천만 너무 없어 보이긴 한데 그게 처음에는 겁나 스트레스가 쌓였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거 다 부차적인 얘기고 그냥 기본적으로 얼마나 공식을 정확하게 외웠는가를 가지고 기계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조달 원가에다가 감가 수정을 해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 이걸 원가법이라고 부르게 되고 건물이나 건설기기, 항공기, 선박 이런 것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적산 가격이라고 하는 거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 누계액이라고 하는 것을 빼게 되면 이게 적산 가격. 이게 이제 건물에 대한 주된 평가 방법이 적산법, 적산 가격이라는 용어가 되게 되는데 항상 이런 식이야. 건물이 만들어진 지 20년 지났다 또는 10년 지났다 또는 2년 지났다. 보통 이제 2년 지나거나 아니면 이제 10년 지나거나 둘 중에 하나야. 2년 지나게 되면 그때는 이제 나중에 정률법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라 이런 취지가 될 테고 10년이 지났다. 그러면 이제 소위 정액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라 이런 유형의 문제로 구성이 돼요. 그래서 공식 2개씩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건물의 가격이 얼마입니까? 라고 하는 감정평가 의뢰가 들어오게 되면 이 건물을 만드는데 현재 시점에서 감정평가는 소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준 시점 어디 있었지? 여러분 교재 기준을 겁나 어저께 보면서 감동 먹었던 거 기준 시점이라고 해서 여러분 교재 203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다시 한번 보셔야 돼. 하여튼 돌아서면 다 잊어버려요. 돌아서면 그냥 깔끔하게 잊어버려요. 그런데 203페이지 가면 여러분 교재에 또 밑줄을 그어놨어. 별표까지도 해놨어. 보니까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기준 시점이라고 하는 거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날짜라고 되어 있고 또 그다음에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 그래서 틀리게 구성한 게 현장조사를 완료한 날짜 이런 식의 용어들 또는 가격조사를 개시한 날짜 이 개수작들을 했는데 하여튼 기준 시점이라는 용어 다시 갑시다. 지금 이제 기준 시점의 용어의 정의 다시 한번 체크하시게 되면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 이렇게 정의를 하고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날짜라고 하는 것을 기준 시점이라는 용어를 쓰게 될 텐데 다시 기본 가십시다. 기준 시점에서 이 부동산 건물을 다시 만들기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구하게 되겠죠. 그걸 우리가 제조달 원가에서 첫 번째 단계가 제조달 원가라는 개념 자체가 그 개념이에요. 다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제 2년 지난 건물이다, 10년 지난 건물이다 라고 했을 때 2년 지난 시점에서 다시 이 건물을 만들기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 이걸 제조달 원가 또는 10년 지난 상태에서 비슷한 효용을 가지는 그 건물을 다시
만들게 되는 비용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재조달 원가. 근데 2년 동안 이 건물의 가치가 감가상각이 발생을 했겠죠. 또 10년 동안 그만큼 낡았으니까 가치가 감소했겠죠. 그 비용을 빼게 되면 어떻다? 이게 적산 가격이다. 그래서 다시 기본 가십시다. 자, 부동산의 가격, 이 건물의 가격이 얼마입니까? 라고 감정평가 의뢰가 들어오게 되면 먼저 재조달 원가라는 걸 먼저 계산을 해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가 소위 감가 누계액, 몇 년 동안 감가가 발생하는 다 더한 값을 계산해서 결과적으로 재조달 원가에서 감가 누계액을 빼게 되면 그게 뭐가 된다? 적산 가격이다. 이게 되게 간단해 보이는데 또 어려워요. 왜? 자꾸 숫자에 현혹이 돼서 그래. 다시요. 적산 가격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재조달 원가. 다시 만들기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 이게 이제 재조달 원가가 될 테고, 그 사이 건물 만들어지고, 이게 오늘 만들어지고 바로 감정평가 의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2년 지났다, 10년 지났다 했을 때 그 사이에 달아진 것, 그만큼을 빼는 금액을 우리가 감가 누계액이라고 부른다고요. 다시요. 적산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재조달 원가에서 감가 누계액을 뺀 가격, 이걸 우리가 적산 가격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적산 가격을 계산하는 방법, 이것도 그래. 쓱 보면 알 것 같거든. 이게 이제 간단해 보니까 뭐라고? 재조달 원가에서 감가 누계액을 뺀 금액. 그럼 그게 너무 쉬우니까 그럼 대충 넘어가. 그게 말려버려요. 제가 계속했던 시행착오 이런 거야. 제가 공부하면서 보니까 한국말로 돼 있고, 아, 대충 이런 의미구나라고 이해하고, 개뿔 이해하겠자 아무 소용이 없어. 실제 문제를 풀어갈 때는, 야, 감정평가액을 원가법에 따라 구하시오. 이렇게 딱 나오게 되면 무조건, 아, 재조달 원가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뭘 구해야 된다? 감가 누계액, 누적 감가액을 구해서, 재조달 원가에서 누적 감가액을 빼게 되면은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적산 가격. 오늘 몇 번째 같은 얘기를 몇 번 하는 건데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5분 정도 지나게 되면 깔끔하게 잊어버려. 내가 이제 동네에서 머리 좋기로 소문났던 애인데 걔한테 물리기 전까지만 해도 정말 괜찮았어요. 내가 봐도. 그때 여학생들이, 뭐지? 초콜릿 뭐 주는 거 있잖아요. 그 뭐 한 날을 초콜릿 줬죠? 여자가 주는 날인가요? 남자가 주나? 나는 받기만 했기 때문에 사실 아니 나 인생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인생을 그렇게 살아봤어. 그래서 어렸을 때하고 지금 이제 커서하고 공통점은 싸가지 없다는 거. 이거 하나. 요거는 꾸준히 유지가 돼. 근데 이제 어렸을 때 명면했었는데 요즘 보시면 아시겠지만 입만 살아 계속 떠들어. 다시요. 적산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재조달 원가에서 누적 감가액 또는 감가 누계액을 뺀 값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적산 가격이라고 정의합니다. 한 5번 했으니까 일단 외웠다고 치고 어차피 좀 이따 또 돌아서 잊어버릴 건데, 자, 그럼 이제 지금 재조달 원가를 구하는 방법이 뭐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이렇게 공사비 변동률이라는 것을 활용해서 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건 이해 안 돼요? 좀 이따 문제 풀면 금방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해서 재조달 원가를 구하는 방법은 건축비 총액을 먼저 문제에서 주어집니다. 건축비 총액이 주어지고, 그러면 공사비 변동률이라고 하는 게 주어져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10년 전에 공사비를 100으로 봤을 때 지금은 125의 가치를 갖는다. 그러면 이제 100분의 125를 곱하게 되면 1.25를 곱하게 되면 현재 어떻다? 바로 다시 이 건물을 시혜를 만들기 위한 비용. 자, 이게 계산이 되게 된다. 이런 논리 구조야. 좀 이따 문제 보면 금방 알아요. 해서 다시, 자, 지금 하나가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은 아까 제가 이런 얘기 했어요. 그 문제를 구성할 때 2년 지난 건물에 감정평가액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때는 자 다시 먼저 10년 지난 건물에 감정평가액을 구하시오 하면 그때 재조달 원가를 구하는 방법은 오래된 건물은 이걸 적용을 하게 돼 있어요. 항상 문제에서 공사비 변동률을 주면서 재조달 원가를 구하시오.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슈가 되는 게 내가계수예요. 미래가치계수라고 해서 자, 오직 투자를 아직 공부 안 하신 분은 뭐 알 수 없는데 그냥 공식 외우면 돼. 1 플러스 R의 N승이라는 공식을 활용해서 자, 건축비 총액에다가 1 플러스 R의 N승이라는 공식을 활용해서 이 건물을 지금 현 시점에서 다시 만들기 위한 가액을 계산해 낼 수 있다. 그걸 이름하여 뭐로 한다? 재조달 원가. 그러니까 우리가 재조달 원가를 구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무조건 공사비 총액을 특정을 해야 돼. 요즘엔 문제를 좀 쉽게 주는데 옛날에는 공사비 총액이 무슨 빨간 공사비, 파란 공사비, 노란 공사비 이런 식으로 쭉 3개, 4개를 써놔. 그러면 사람들 고민해. 제가 빨간 공사비는
공사비 같은데 파란 공사비는 공사비로 봐야 되나? 막 이거 혼자 생각을 해. 아니야, 그냥 다 더한 게 뭐가 된다? 총 공사비가 되게 된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즘엔 잘 내지 않는 건데 하여튼 토탈 공사하는데 들어간 비용, 뭐 이윤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이걸 총 공사비라고 주고 요즘에 그냥 다이렉트로 줍니다. 그래서 자, 제조달 원가를 구하시오라고 하면 총 공사비에다가 공사비 변동률이라는 걸 구해서 미리 문제 주어지거나 또는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라고 해서 1 플러스 R의 N승이라는 공식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어떤 식이냐면, 자, 지금 건물이 만들어진 지 2년이 지났다. 근데 매년 공사비가 5%씩 증가했다. 5%씩 상승했다. 이런 식의 표현을 주게 되면 이때 1 플러스 0.05의 2승.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다시요. 어떤 공사비가 10억에 들어갔다. 그런데 자, 지금 2년이 지난 시점에서 매년 공사비가 10%씩 상승을 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주어지게 되면은 그때는 1 플러스 R이니까 R이 일단 0.1이 되는 거거든요. 10%가 0.1이니까. 그래서 2년 지났으면 어떻다? 2승.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사실은 이제 10년 전에 건축비 지수, 공사비 지수가 100이고, 현재는 10년 지난 시점에서는 125다, 145다.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은 이게, 뭘 활용한다? 공사비 변동률이라는 것을 활용해서 이 물건의 가액을 결정해라. 이런 취지가 될 것이고, 이에 대응해서 매년 몇 프로씩 공사비가 상승했다라고 하면 보통 이제 3승, 4승 돼버리면 계산이 어려워지니까 시험 문제에서는 다 2승, 2년을 줍니다. 2년 정도가 지난 상태다. 이렇게 문제를 줘요. 그래서 자, 제조달 원가를 구하는 방법 하나가 공사비 변동률을 활용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되겠고 또 하나가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라는 것을 활용해서 뭘 할 수 있다? 제조달 원가라는 것을 구해낼 수 있다. 그래서 미리 상식으로 알고 가야 될 게, 자, 건물이 만들어진 지 짧은 기간이다. 그러면 뭘 활용한다? 시험 문제에서는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라고 하는 것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게 구성을 하고요. 10년이 지났다. 그러면 무조건 이제 10승해버리면 계산이 너무 지저분해지니까 10승을 할 수 없으니까 바로 공사비 변동률을 가지고 바로 제조달 원가를 구할 수 있게 세팅을 해주게 된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에서 다시 가십시다. 자, 지금 이제 원가법에 따라서 대상 물건의 가격을 평가하는 방법, 적산 가격이라는 용어를 썼었고요. 이 적산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제조달 원가 마이너스 감가 누객, 누적 감가액을 빼게 되면은 이 건물의 감정평가액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먼저 제조달 원가를 구하기 위해서는 경우에서 두 가지 공사비 변동률을 활용하는 게 하나의 문제가 되게 될 것이고 두 번째 이슈가 바로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라고 해서 1 플러스 R의 N승이라는 공식을 활용을 한다. 이게 둘 중에 하나를 보통 선택을 하기에 구성을 하고요. 두 번째 이슈가 되는 게 감가 누계액을 구하는 방법이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소위 이제 정액법하고 정률법이라는 개념이 있게 되는데 뭐 정의 자체는 전혀 포인트가 되지 않고요. 자, 먼저 지금 이제 정액법이라고 하는 거. 자, 대상 건물의 가치가 매년 일정액씩 감소한다는 가정하에서 그 감가 총액을 경제적 내용 연수로 나눠서 매년의 감가액을 구하는 방법 이렇게 가는데 그냥 우리가 이것도 하나 기억하셔야 할 게 누적 감가액은 절대 한 번에 못 구합니다. 누적 감가액은 절대 구할 수가 없어. 어디서 나왔냐면 우리 시장론 공부하실 때 자, A와 B와 C 도시 사이에 신도시 D가 등장을 했다. 신도시 D에 있는 소비자가 A 도시, B 도시, C 도시로 갈 확률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소위 레일리의 소멸력 법칙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확률을 구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외웠던 것은 뭐밖에 구할 수 없다. 고객 유인력, 거래 지역분의 인구수라고 하는 그래서 두 단계를 거쳐서 물어보듯이 이것도 절대 한 번에 누적 감가액을 구해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공식 두 개 외우는 거야. 자, 정액법에 따른 매년의 감가액. 문제 풀면 금방 이해가 돼요. 공식을 먼저 외우셔야 돼. 경제적 내용 연수분의 제조달 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라고 얘기합니다. 용어의 정의는 이런 식이야. 이 건물이라는 게 총 경제적으로 유효한 기간이 얼마냐. 대부분 시험 문제는 50년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제조달 원가를 미리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제조달 원가가 1억이다 라고 되어 있고 50년이 지났을 때 그 건물의 가치가 얼마냐. 이게 잔존가치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50년 지나서 제조달 원가가 1억인 물건이고 경제적 내용 연수가 50년이고 잔존가치가 0원이다 라고 전제를 하게 되면 매년의 감가액은 얼마? 1억을 50으로 나누게 되면 200만 원인가요? 이 2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매년
매년의 감가액. 다시요. 기본 공식하겠습니다. 문제에서 이렇게 준다고요. 정액법에 따라서 누적 감가액을 구하시오. 이런 식의 문제를 유도를 해내게 됩니다. 어떤 물건의 가액 자체가 자 제조로 원가가 10억이에요. 그리고 나서 계산의 편제 11억이 하십시다. 11억이고, 자, 50년 지났을 때, 경제적 내용 요소가 50년인데, 50년 지났을 때 그 건물의 가치가 1억이다. 라고 전제를 해줘요. 그럼 이제 매년의 감가액이라고 하는 것은 50분의 11억 마이너스 1억. 그럼 이제 매년 얼마? 2천만 원씩 감가가 발생한다. 근데 건물이 만들어진 지 10년이 지났다. 그럼 이제 2억의 감가가 발생한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년에 2천만 원씩, 그 다음에 10년이면 얼마? 곱하기 10이니까 2억. 이런 논리 구조. 그래서 다시 공식을 외우셔야 돼. 일단 먼저 외우고 시작하셔야 돼. 이게, 정액법에 따른 매년의 감가액이라는 거, 경제적 내용 연수분의 재조달 원가 마이너스 잔존 가치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소위 이름하여 정액법에 따른 매년의 감가액이고, 매년의 감가액이 구해지게 되면 10년 지났다 그러면 곱하기 10 하면 그게 누적 감가액. 그래서 앞에서 주어졌던 재조달 원가에서 누적 감가액을 빼게 되면 어떻다? 그 건물의 감정평가액이 되게 된다. 이런 논리고죠. 자, 이게 이제 정액법이라는 게 아까 매년, 아까 1억짜리다, 50년이다, 잔존가치가 없다. 그러면 매년 200만 원의 감가가 발생하는데, 자, 문제를 구성할 때 정률법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1억짜리 물건인데 매년 감가가 10%가 발생한다. 그럼 이제 예를 들어볼까요? 자, 1억 곱하기 1억에다가 10% 하게 되면 얼마? 1,000만 원이죠. 그래서 그러면 잔존 가격은 얼마가 됩니까? 1년 지나면 9천만 원이 되게 된다. 다시요. 1억짜리 물건인데 매년 10%씩 감가가 발생한다. 그럼 첫 해 감가액은 얼마가 된다고요? 1,000만 원이라는 것이 감가액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가치가 2년 차는 가치가 얼마야? 9천짜리 가치가 되는 거죠. 9천만 원. 그리고 10% 하면 0.1 하게 되면 얼마? 900만 원 발생한다. 세 번째. 지금 이제 얼마가 됐어? 1억 다시 1,900만 원 뺐으니까 1,900만 원 빼게 되면은 지금 이제 얼마가 돼야 되죠? 9천에서 1,900 다시 1억에서 1,900을 빼면 8,100만 원짜리 물건이 되는 거죠. 다시 10%면 얼마? 0.1하면 3년 차는 얼마? 810만 원의 감가액이 발생한다. 이런 식의 개념을 이름하여 뭐라고 한다? 정률법. 동일한 똑같은 비율로 감가가 발생한다라고 이렇게 보게 될 것이고, 이거는 이제 문제가 좀 골치가 아픈 게, 지금 이제 하나하나 다 계산을 해야 돼. 그래서 항상 문제를 줄 때 2년밖에 안 지나가요. 왜냐면 3년 돼버리면 계산 공식 문제 풀어갈 때 어떻게 1분 안에 풀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2년 정도의 감가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정률법이에요. 이걸 이제 굳이 공식으로 얘기하게 되면 이런 식이야. 잔존가액이라고 하는 것. 거기다가 감가율을 곱하게 되면 이게 매년의 감가액이 되게 된다. 그래서 요걸 여러 번 이제 계산을 2번, 3번 하면 3년 지나면 3번 계산을 따로 해야 되는 거야. 다시요. 1억짜리 물건인데 매년 감가율이 10%다라고 전제는 첫 해 감가액이라고 하는 것은 1억 곱하기 10%, 즉 0.1을 하게 되면 1,000만 원의 감가액이 발생한다. 그럼 남는 잔액이 9천만 원이란 말이야. 9천만 원에 10%하면 900만 원. 그럼 8,100이 남으니까 곱하기 10을 하면 810만 원. 이런 식으로 점점 감가액이 줄어드는 과정을 가리켜서 정률법에 따른 감가액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지났다 그러면 1,000만 원, 900만 원, 그리고 810을 다 더하게 되면 3년간의 감가액이 되게 된다. 2,710만 원. 뭐 이런 식의 과정이 바로 정률법에 따른 매년의 감가액. 근데 이제 문제가 너무 쉬우니까 최근 문제에서 이런 게 나왔어요. 잔존가액은 이제 남은 것을 가리켜 잔존가액이라는 용어를 쓰고, 지금 단가율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줘요. 단가율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런 식이야. 1년 지나고 보니까 90%가 남게 되더라. 그래서 매년의 잔가율이 90%다라고 하게 되면 남는 걸 얘기하는 거야. 감가율은 깎이는 비율. 그래서 감가율하고 잔가율을 더하게 되면 1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다시 어떤 부동산의 가액이 매년 10%씩 감가가 발생한다라고 하게 되면 1억짜리면 첫 해 얼마? 1,000만 원의 감가액이 발생한다. 그걸 달리 얘기하면 1억짜리 물건은 잔가율이 얼마? 90%가 남게 된다. 그래서 9천만 원에 또 90%가 남게 된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잔가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가율은 너무 쉬우니까 1 잔가율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게 이름하여 뭐가 된다고요? 바로 감가액, 매년의 감가액을 계산해 보는 방법. 보니까 이제 거의 어려울 게 없어 보여. 근데 이제 화면을 바꿔서 보면 또 기억이 안 나고 환장을 하는 거지. 자, 가볼까요? 자, 재조달 원가라고 하는 거. 자, 머릿속으로 생각해야 돼. 재조달 원가라고 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재조달 원가라고 하는 것은, 다시, 적산 가격부터 가야 되구나. 적산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재조달 원가. 자, 마이너스 뭐가 된다? 감가 누계액이라고 하는 것. 감가 누계액을 가리켜서 적산 가격이라고 정의를 한다. 한편 이 재조달 원가를 구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바로 공사비 변동률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문제를 구성할 때, 자, 재조달 원가, 공사비 총액이라는 것이 나오게 될 테고, 이 공사비 총액에다가 10년 전 건축비 지수가, 공사비 지수가 100인데, 현재 125. 그러면 이제 1.25를 곱하게 되면 어떻다? 재조달 원가를 구해낼 수 있다. 또는 이제 지금 이 문제의 건물이 만들어질 때, 자, 공사비가 1억이 들었는데 매년 공사비가 5%씩 상승을 했다. 그럼 이제 1 플러스 R의 N승이라는 공식을 활용한다. 다시 가볼까? 이런 경우이겠다. 그럼 공사비가 1억이 들었다라고 치고 2년 지났다. 근데 매년 5%씩 상승했다. 그러면 1 플러스 0.05에 2승, 2년 지나면 2승, 3년 지나면 3승, 이런 식의 구조로 해서 다 바로 지금 재조달 원가를 구할 수 있다. 해서 다시 봐봐요. 이게 또 바꾸니까 또 헷갈려. 아직 안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다시요. 자, 재조달 원가를 구해내는 방법은 뭐라고요? 공사비 총액에다가 지금 이제 뭘 구하는 게 있다. 자, 공사비 변동률 요걸 곱해서 계산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된다. 자, 두 번째가 뭐라고요? 1 플러스 R의 N승이라는 공식을 통해서 재조달 원가를 구해낼 수 있다. 자, 재조달 원가만 구해서는 적산 가격을 구할 수 없죠. 감가 누계액을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머릿속 생각을 해야 돼. 감가 누계액. 정액법일 때 매년의 감가액이라는 것은 경제적 내용 연수분의 재조달 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다시요. 자, 매년의 정액법에 따른 감가액이라고 하는 거 경제적 내용 연수분의 재조달 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라고 하는 거, 이게 이름하여 뭐가 된다? 정액법에 따른 매년의 감가액. 자, 그리고요, 정률법에 따른 매년의 감가액이라는 것은 잔존가액. 첫 해는 이제 전체가 다 잔존가액이 될 텐데, 잔존가액 곱하기 감가율 또는 잔존가액 마이너스 잔가율이라고 하는 거. 만약에 잔가율이 90%다. 그러면 감가율이 얼마로 계산한다? 10%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잔가율이 80%다. 그러면 감가율을 얼마로 봐야 된다? 20%. 잔가율이 70%다. 그럼 감가율은 30%. 그러니까 이게 너무 쉬우니까 일부러 용어를 살짝 비틀어서 출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 정액법이 됐든 정률법이 됐든 매년의 감가액을 계산을 해낸 다음에 거기다 경부한 연수를 곱하게 되면 이게 정액법에 따른 매년의 감가액, 정률법에 따른 매년의 감가액은 다 따로따로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같은 비율이라도 같은 10%라도 자, 첫 해는 아까 1억짜리가 1,000만 원이 감가액이 발생했고, 두 번째는 아까 900만 원이 됐고, 3년차는 810만 원,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건 다 더해야 돼. 그래서, 자, 이걸 정리해드리면 어떤 이런 식이 나오는 거야. 건물이 만들어진 지 10년이 지났다.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할 때 1 플러스 R의 N승을 내버리면 문제가 10승이 돼야 되니까 개판돼 버려. 그래서 건물이 만들어진 지 오래된 건물이다. 그러면 이때는 항상 공사비 변동률을 주게 됩니다. 건물이 만들어진 지 오래된 상황이다. 그러면 감가액을 계산할 때 이걸 갖고 해버리면 10년 동안 10번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니까 무조건 뭘 가지고? 정액법을 가지고 출제가 이루어지게 된다. 한편 건물이 만들어진 지 2년밖에 안 됐다. 그래서 이 건물의 감정평가액을 구하시오라고 하게 되면 뭘 가지고 이 문제 재조달 원가를 구할 때는 1 플러스 R의 N승이라는 공식을 활용해서 구하게 유도하고, 두 번째 바로 자, 감가 누계액을 계산할 때는 정률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계산할 수 있게 세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문제를 구성할 때
되는데 이 정액법하고 그다음에 이 변동률은 세트로 가고요. 내과계수 얘기하고 정률법은 세트로 가게 된다. 그래야지 1분 안에 문제를 풀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1분 안에 풀 수 있다는 얘기는 자 실질적으로는 좀 숙달되면 자 15초 20초는 거의 딱딱 떨어지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숫자를 보통 맞춰줘요. 자 계산을 편하게 숫자를 다 맞춰서 계산을 할 수 있게 문제를 구성해 줍니다. 그래서 자 이게 이제 소위 이름하여 뭐가 된다? 원가법에 따른 적산가격. 다시 이제 공식 한번 외우고 나서 제가 문제 통해서 또 한번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가법 비용성의 원리에 따라서 그 가액을 평가하는 감정평가 방법. 주된 대상은 건물이라고 하는 게 대표적이다. 자, 그래서 적산가격은 제조달 원가 마이너스 잔조자 감가 누계액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요. 제조달 원가라고 하는 것을 계산해내는 방식, 공사비 변동률을 활용할 수 있고요. 1 플러스 R의 은승이라는 공식을 활용해서 계산해낼 수 있다. 10년 전 건축비 지수가 100이고 현재가 110이다. 뭐 이렇게 하면은 이때는 공사비 변동률이라는 것을 활용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매년 이 공사비가 3%씩 상승했다. 이런 식의 지문을 구성하게 되면 이것은 바로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 그리고 대부분이 짧은 기간 3승, 4승 해버리면 복잡해지니까 2승 정도 가지고 보통 구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감가 누계액을 계산하기 위해서 자, 먼저 매년의 감가액을 계산해 봐야 되는데 그 방식이 정액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정률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이 정액법이라고 하는 것은 매년 동일한 감가액이 발생한다 본다. 그래서 정액법 따른 매년의 감가액을 계산하는 공식은 자, 경제적 내용 연수분의 재조달 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이런 식으로 자, 이걸 통해서 매년의 감가액을 계산해내고 그게 10년 지나면 곱하기 10 하면 그게 전체 누적 감가액이 되게 된다. 이 대응해서 정률법이라고 하는 거, 자, 매년의 감가액을 계산해내는 공식, 잔존가액에다가 감가율이라고 하는 것, 또는 이제 잔가율을 주게 되면은 70% 잔가율이다. 그러면 이제 감가율이 얼마다? 30%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30분 넘게 계속 공식만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한 얘기를 또 하고 한 얘기를 또 하고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건 절대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그대로 다 대입해서 볼 수 있게 세팅을 해줘요. 자, 이제 문제 가면서 살펴볼까요? 여러분 교재 206페이지 가면 옛날 문제 하나 나와 있습니다. 25회 때 문제. 자, 제곱미터당 재조달 원가는 이런 문제 나와 있죠? 제곱미터당 재조달 원가는 그러면 이제 재조달 원가를 구하는 방식이 뭐가 있다고 그래서 하나가 지금 이제 자 지금 공사비 변동률을 활용해서 계산하는 게 있었고 1 플러스 R의 n승이라고 하는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를 통해서 자 계산을 낼 수 있다. 자 공사비가 얼마로 들어있나요? 해서 총계 4억 들어가 있죠? 총계 4억이라고 되어 있죠? 자세히 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빨간 공사비, 파란 공사비, 적정 이음, 개소리들 다 하고 있는데 토탈 그래서 공사비가 얼마가 들어갔다고 400 들어가 있으니까 4억이라는 얘기라고 4억이 들어갔다고요. 자, 그래서 자, 총 공사비가 일단 얼마 4억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뭘 주고 있냐면 20년 전 건축비 수가 100이고 현재가 145다라고 돼 있죠. 문제에서 좀 몇 프로 상승하게 되면은 그게 뭘 적용을 하는 거고 1 플러스 RN승이라는 방식을 적용을 하는 거고 10년 건축비 지수를 주고 있을 때는 뭘 적용한다? 공사비 변동률을 활용을 한다고. 자, 그래서 20년 전을 얼마로 봤을 때 100으로 봤을 때 현재가 얼마? 145라고 하는 거 요렇게 구성을 하게 된다고. 이게 뭐가 된다고요? 이 건물의 재조달 원가라고요. 아니 문제에서 지금 이 건물이 20년이 들었는데 20년 전에 4억에 들어갔다. 그리고 20년 전 대비해서 현재 공업자 뭐죠? 현재 공사비 지수라고 하는 게 얼마? 145다. 그러니까 20년 전 기준 20년이 100일 때 현재 얼마? 145. 그럼 100분의 145. 이렇게 공식을 외우면 된다고. 문제를 통째로 외워버린다고. 다시 지금 공사비 변동률을 활용을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20년 전에 4억 들어갔다. 그리고 20년 전 건축비수를 100으로 봤을 때 현재는 145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제 100분의 145, 1.45 하면 된다고. 이게 뭐라고요? 재조달 원가. 봐봐요. 자, 공식을 자꾸 봐야 돼. 산수에 현혹되면 안 되고. 자, 지금 재조달 원가를 구하는 방식이 건축비 총액에다가 공사비 변동률을 구해서 하는 게 있다고.
그래서 문제에서 20년 전 건축 비수가 얼마고 현재가 얼마다. 이 얘기는 뭘 활용한다고요? 바로 이걸 활용하는 거예요. 이걸. 아니 그냥 공식이 그렇다고. 근데 물론 이 문제에서는 뭘 물어봤냐면 건물의 제조달 원가를 구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문제를 보시면 제곱미터당 제조달 원가라고 돼 있죠. 문제에서 다음 건물에서 제곱미터당 제조달 원가를 구하시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건물의 면적을 계산해 봐야 되죠. 대지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고 건물의 연면적이 얼마? 1450제곱미터 이죠. 그죠? 그럼 이렇게 가는 거라고. 굳이 공식하면은 4 곱하기 100분의 145 나누기 1450분의 1 곱하기 1450분의 1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누기 1450으로 나눠야 되잖아. 건물의 연면적이 1450제곱미터니까 1450으로 나눠야 된다고요. 그죠? 1450으로 나눈다는 얘기는 1450분의 1을 곱해주면 된다고. 다시 이 건물이 20년 언제요? 자, 20년 전에 사학에 들어갔대 공사비가. 이제 건축비 총액이 나왔어요. 그러면 공사비 변동률을 계산해 줘야 된다고. 보니까 20년 전 100으로 봤을 때 현재 얼마? 145. 그죠? 그럼 100분의 145로 곱해주면 이게 이 건물의 제조달 원가라고. 근데 문제가 너무 쉬우니까 그냥 그러면 너무 쉬워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문제를 구성할 때 제곱미터당 제조달 원가를 구하시오. 그럼 토지는 아무 상관없으니까 건물이 1450제곱미터라고 이렇게 제조달 원가를 구해서 1450으로 나누게 되면은 그 값이 뭐가 된다? 제곱미터당 제조달 원가라고요. 다시 문제 정확히 풀어야 돼요. 다시 공사비 총액이 4억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20년 전 얘기고요. 그리고 현재 20년 전을 100으로 봤을 때 현재는 얼마? 145. 그럼 이제 100분의 145를 곱한다고. 근데 이게 그냥 건물의 제조달 원가를 구하시오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물어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5억 8천원 이렇게 딱 떨어지면 좋을 텐데 너무 쉬우니까 이때는 뭘 가지고 제곱미터당 제조달 원가를 구하시오. 그리고 건물의 면적이 얼마? 1450제곱미터. 그러면 이제 5억 8천은 1450제곱미터로 나누면 돼. 근데 계산하면 이제 곱하기 자 1450분의 1 하면 된다고. 똑같은 얘기니까. 그럼 이게 이제 거의 암산되는 거야. 자 100분의 145면 4억을 1000분의 1로 나누면 되죠. 4억 곱하기 1000분의 1이잖아요. 산수가 안 돼요? 다시. 자, 20년 공사비가 얼마? 4억. 그리고 공사비 변동률이 20년 전을 100으로 봤을 때 현재 얼마? 145. 여기까지 계산하면 건물의 제조달 원가라고. 근데 문제에서는 건물의 제조달 원가를 묻는 게 아니라 뭘 묻고 있어요? 제곱미터당 제조달 원가. 그래서 문제를 보니까 건물이 1450제곱미터라. 그래서 이걸 계산해서 1450제곱미터로 나눠주게 되면 바로 제곱미터당 제조달 원가가 나오게 되는데, 자, 우리 그 출제위원들이 머리 쓴 거야. 어떻게? 이 건물의 연면적이 얼마? 1450제곱미터이다. 그럼 이제 1450제곱미터로 나누는 게 아니라 1450분의 1을 곱하면 되는 거라고. 그러면 계산 딱 떨어지게 일본을 만들어줘. 145, 145. 100 곱하기 10. 그러면 이제 4 곱하기 1000분의 1. 4억을 1000으로 나누면 얼마? 40만원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계산이 문제가 아니야. 계산기 두드러기에 봐봤자 아무 의미 없어. 거의 암산할 수 있게 문제를 구성해 준다고요. 이게 실제로 문제를 풀어가실 때는 이 수재관 중학감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거 하실 때도 그 4억을 4000000 이렇게 하지 마. 아니 하다가 이제 손 떨린다고 동그라미 하나 잘못 칠까봐. 아 제가 해봐서 안 되니까. 그래도 숫자 꼭 안 맞는다니까 가슴이 떨려가지고. 그럼 미쳐버려. 그러니까 논의의 쟁점이 완전히 어긋나 버려요. 계산 산수로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4억 곱하기 10분의 1이면 4천만원. 4억 곱하기 100분의 1이면 400만원. 4억 곱하기 1000분의 1 되면 얼마? 40만원. 선생님, 자기가 풀 수 있다고 비웃지 마세요. 내가 이 문제 처음 문제 봤을 때 얼마나 머리가 터져버린 줄 알았는데. 남의 일 같지 않아서 천천히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다시 갑시다. 제조달 원가를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공사비 변동률을 주는 경우가 있고,
또는 3%씩, 5%씩 가격이 상승했다. 그러면 그때는 공식 뭘 활용한다? 1 플러스 R의 N승이라는 공식을 활용한다. 이렇게 이제 가시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감가 수정에 관한 쟁점을 보게 되면 답이 됐었다.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교재 206페이지. 감가 수정이란 대상 물건에 대한 재조달 원가를 감액해야 할 요인이 있는 경우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 등을 고려해서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조달 원가에 가산하여 라고 되어 있죠? 틀렸죠? 빼야 되는 거죠. 빼야 되는 금액을 뭐라고 부른다? 빼는 과정을 뭐라고 부른다? 감가 수정이라고 부르게 된다고요. 빼는 거지 가산하는 게 아니라고. 어려워요, 이런 문제가. 계산 문제가 훨씬 마음 편하고 쉬워요. 몇 번만 훈련하면 계산 문제 딱딱 떨어지니까. 근데 이 집은 너무 어려웠어요. 가산하여 기준 시점에 있어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확정하는 그 작업을, 적정화하는 작업을 말한다. 라고 해서 빼는 거지. 감가수정이란 건, 자, 다시 재조달 원가에서 감가 누계액을 빼는 걸 뭐라고 그런다? 감가수정이라는 용어를 쓴다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진짜 까다롭습니다. 다시 지금 적산 가격이라고 하는 거, 재조달 원가 마이너스 감가 누계, 이 과정, 재조달 원가를 구해서 또 감가 누계액을 구해서 이걸 빼주는 과정을 뭐라고 한다? 감가 수정. 그래서 아까 원가법이라고 하는 것은 재조달 원가에 감가 수정을 해서, 감가 수정을 한다면 뺀다는 얘기지. 빼서 그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 이렇게 하고요. 자, 이게 어려워.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지문 가기 앞서 하나 기억하셔야 할 게, 거기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 물리적 감가 나와 있죠? 요거 어디서 얘기했냐면, 가격의 재원칙 할 때 설명드렸던 개념입니다. 먼저, 자, 기능적 감가, 뭐였어? 균형의 원칙에 위배되면 어떻다? 기능적 감가. 그 다음에 경제적 감가라고 나선 적합의 원칙에 위배를 뒀다? 경제적 감가. 물리적 감가는 물리적으로 이제 지금 외부 환경이나 내부 구성 요소 상관없이 그냥 노후화돼서 감가가 발생하는 것을 물리적 감가라고 부르게 됩니다. 다시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걸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 진짜 먹고 살기 힘들다 이거. 진짜 제가 공부하지 말란다고 진짜 아무도 하지 않아. 좋아. 이런 자세 아주 좋아.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예복습관 해버리면 이게 장사가 안 돼. 그냥 한 서너 달 해버리면 점수가 다 나오니까 이게 그냥 중개사 시험을 개떡처럼 알아. 근데 이렇게 좀 고생 좀 하다가 나중에 급해지면 공부하게 될 텐데 어차피 안 할 거니까 오늘 또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 있냐면 186페이지 가서 기본서 186페이지. 지난 시간에 아이고 이건 알겠다 씨 그만 좀 해라 이렇게 개 짜증났던 그 얘기. 가격의 재원칙 나와 있었죠. 그래서 자 시간 관련 원칙으로서 변동의 원칙. 변동의 원칙이라는 거 있었죠. 시점 수정이 중요하다. 의미가 있다. 그래서 오늘 거래사례 비교법 이런 거 할 때 시점 수정 얘기를 하게 될 테고 그 다음에 외부 관련 원칙에서 적합의 원칙. 그래서 적합의 원칙에 위배가 되면 어떻다? 경제적 감가라고 하나 나와 있죠. 내부 관련 원칙으로서 균형의 원칙에서 내부 구성 요소 간 조화를 이루지 못하게 되면 이때는 기능적 감가 해서 용어 두 가지 경제적 감가, 기능적 감가라고 하는 거 외부 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게 되면 어떻다? 경제적 감가, 내부 구성 요소 간 조화를 이루지 못하게 되면 기능적 감가라고 하는 거 이렇게 그림을 살펴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논의를 하게 다시 돌아와 여기서 봐봐. 어차피 돌아서면 또 잊어버릴 건데. 그래서 너무 열심히 하지 마요. 그냥 적당히 해. 그래서 지금 뒤지게 열심히 하면 나중에 할 게 없어 하고 또 따보네. 그래서 자, 적당히 또 잊어먹고 이렇게 하시면 돼. 그리고 나중에 어느 순간에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 다 아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 그래서 그때 그 포만감 비슷한 게 있어요. 내가 머리가 장난이 아닌가 본데. 아니야. 그냥 내 탓이야. 내 덕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것. 그래서 이제 교재 207페이지 다시 돌아오셔서요. 자, 이게 이제 화면 다시 보면서 정리하고 이제 문제를 통해서 쟁점 보겠습니다. 야, 이게 외울 텐데. 다시 적산 가격이라고 하는 거. 재조달 원가에서 감가 누계액을 빼는 과정. 이걸 이제 빼는 과정을 이름하여 뭐라고 한다? 감가 수정이라는 용어를 썼었죠. 그 다음에 이제 재조달 원가를 구하는 방법은요. 공사비 총액 계산 주어지고요. 거기다가
공사비 변동률이나 1 플러스 RN승이라는 공식을 활용해서 재조달 원가를 구해낼 수 있다. 이렇게 재조달 원가가 구해지게 되면 이제 감가액을 계산해야 되는데, 자, 정액법 다시 볼까요? 경제적 내용 연수분의 재조달 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이게 이제 매년의 감가액. 그래서 얘는 10년씩 지나니까 곱하기 10 하게 되면 누적 감가액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될 테고, 그 다음에 이제 정률법에 따른 경제자 매년의 감가액이라는 것은 잔존가액 곱하기 감가액 또는 잔존가액 곱하기 1 마이너스 감가율 이런 식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교재 207페이지. 자, 다음 원가법에 따른 대상 물건에 있어서 감가 수정액은 이렇게 문제 나와 있죠. 교재 몇 페이지? 207페이지 문제까지 보겠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감가 수정액은 쳐 있지 말고 포인트를 잡아내야 돼. 정액법이냐 정률법이냐를 판단해야 된다고. 지금 감가 수정하는 방법이 몇 개가 있다고. 정액법, 정률법, 상환기금법 나와 있는데, 상환기금법은 별 쓸데없는 소리니까 문제 한번 23회 때인가 기어 나오고 안 나오니까 의미가 없고, 우리 계속 나오는 거 정액법, 정률법이라는 개념만 기억을 하면 된다고. 그래서 거기서 정액법이라고 돼 있어요. 정률법이라고 돼 있어요. 정액법이라고 써있잖아. 그래서 이 정액법의 특징이 뭐라고 해서 건물 만들어진 지 되게 오래돼가 이런 경우를 주로 얘기하는데, 하여튼 자, 정액법. 그러면 정액법에 따른 매년의 감가액 공식을 떠올리셔야 돼. 바로 경제적 내용 연수분의 재조달 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그래서 경제적 내용 연수는 이 건물이 자, 경제적으로 유효한 기간을 경제적 내용 연수, 재조달 원가는 뭐 다시 기준 시점에서 다시 만들기 위한 비용, 그 다음에 잔존가치는 경제적 내용 연수가 만료가 됐을 때 그게 영원히 되냐 아니면 뭐 남는 게 있느냐라고 해서 그걸 우리가 잔존가치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 주어진 데이터를 보니까 2009년도 지어졌고 뭐 그러다 치고 지금 몇 년 지났어? 5년 지난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매년의 감가액을 계산해서 곱하기 5를 하게 되면 그게 누적 감가액, 감가 수정액이 된다. 이런 취지가 될 테고, 자, 재조달 원가 미리 주어져 있습니다. 동그라미 2개 앞에 들어있으면 뭐라고요? 2억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2억이라고 돼 있다고 아까 4억 있었고 2억 있었잖아요. 문제를 낼 때 이렇게 된다고. 지금 25회 때 됐었구나. 이제 같은 출전 내니까 4억, 동그라미 2개 있었고, 지금 이건 2억이야. 자, 그래서, 자, 공식 봐야 돼. 경제적 내용 연수가 계산의 편의로 해서 50년 이렇게 주어질 테고, 그죠? 경제적 내용 연수가 50년 주어져 있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조달 원가가 얼마야? 2억이라고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50년이 지났을 때 잔존가치라고 하는 거 10% 돼 있죠? 찾아봐야 된다고. 공식을 다시 문제를 읽으시면 안 되고 아주 공식을 자꾸 외워서 대입을 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 이제 정액법에 따른 매년의 감가액이라는 것은 경제적 내용 연수분의 재조달 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라고 돼 있다고. 10%라는 얘기는 2억의 10%라는 얘기가 의미하기 때문에 얼마야? 2천만 원이라는 의미를 갖게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1억 8천을 50으로 나누게 되면 이게 매년의 감가액이 된다고요. 다시 공식을 외우고 들어가야 된다고요. 문제를 뻘쭘뻘쭘 읽으면 안 돼. 읽으면 큰일 나요. 읽다가 뭘 물어본지를 모르니까 감가수정액을 구하시오. 그러면 무조건 정액법인지 정률법인지 먼저 판단을 해야 돼. 정액법은 공식이 자, 경제적 내용 연수분의 재조달 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이렇게 가는 거고, 정률법은 잔존가액 곱하기 감가율을 곱하는 거니까 정액법인지 정률법인지를 먼저 판단을 하고, 정액법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경제적 내용 연수 50년, 재조달 원가 2억, 그리고 잔존가치 10%니까 이 10%라는 얘기가 2억의 10%를 의미하게 된다. 그래서 이게 자, 지금 1억 8천을 얼마? 50으로 50년으로 나누게 되면은 매년 얼마의 감가액이 발생하느냐. 그 데이터 보니까 360만 원인가요? 360만 원의 감가액이 발생한다. 근데 이제 만들어진 이 건물이 5년 지났으니까 360만 원 곱하기 5 하게 되면 다 누적 감가액이 자, 그 금액 1,8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오게 된다. 이런 얘기라고. 되셨죠? 그래서 현재 이 건물의 가격은 얼마입니까? 라고 했을 때, 자, 지금 재조달 원가가 얼마였었고, 2억이었었고, 자, 누적 감가액이 얼마? 1,800이니까 1억 8,200인가요? 1억 8,200짜리 건물에 해당이 된다. 이런 식의 개념이, 자, 바로
적산 가격이 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거고 2번 문제는 상환기획법인데 의미 없어요. 버리시고 넘어가서 이제 여러분 차례 이제 208페이지 가면 문제 2개 나와 있죠. 이게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은 조금만 숙달되면 무조건 1분 안에 풀 수 있고 이 물리분도 안 걸려. 실질적으로는 거의 딱딱 떨어지기 때문에 한 30초만 계산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대신 논의의 전제는 뭐야? 공식을 외워야 된다는 공식을. 다시 머릿속 생각해야 돼. 제조돌 원가는 자 먼저 다시 적산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제조달 원가 마이너스 감가 누계. 이거 머릿속에 생각을 해야 돼. 무조건 첫 번째 감정평가액을 구하시오라고 하면 뭐를 제조달 원가 마이너스 어떻다 감가 누계액 이렇게 이제 가야 된다고. 그 다음 제조달 원가를 구하는 방법은 공사비 총액에다가 공사비 변동률을 구하는 경우도 있고 공사비가 5% 상승한다 그러면 1 플러스 RN성 공식을 활용할 수도 있다. 한편 감가 누계액을 구할 때 정액법이 되면 먼저 매년의 감가에 자 경제적 내용 연수분의 제조달 원가 마이너스 잔존 가치를 통해서 매년의 감가액을 계산하고 누적 연수 경관 연수를 곱하게 되면 누적 감가액이 되게 됩니다. 문제 보지 말고 머릿속으로 자꾸 외우시라고. 누가 그랬지? 문제 많이 풀어보면 아무 문제 필요 없어. 문제 하나도 안 풀어도 상관없어. 문제를 많이 푼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공식을 외웠냐 안 외웠냐의 문제라고요. 물론 이제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공식을 외울 수도 있는데 그건 다 부질없는 짓거리야. 문제가 어떤 유형이 나올지 몰라. 근데 공식만 알면 다 풀 수가 있다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정률법에 따른 매년의 감가액이라는 것은 자 잔존가액 곱하기 감가율 또는 잔가율로 줄여주면 1 마이너스 잔가율을 어디다 잔존가액에다 곱하게 되면은 이게 매년의 감가에 요건 이제 정률법은 여러 번 계산을 해야 됩니다. 보통 2년 지나니까. 자 문제 가볼까요? 원가법에 따른 적산 가격을 하면 이제 공식을 딱 써야 돼. 공식을 딱 써야 돼. 어떻게 적산 가액을 하면 뭘 해야 돼? 제조달 원가 먼저 구해야 되고요. 제조달 원가에서 뭘 빼야 된다? 감가 누계액을 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머릿속에 딱 들어와야 돼. 그래서 제조달 원가를 구하려고 보니까 기준 시점 2010 몇 년이야? 8년인가요? 그리고 만들어진 지 2년 됐네요. 2016년이 2년 됐죠? 그러니까 뭐겠어? 공사비 변동률을 내는 게 아니라 바로 1 플러스 R의 N승이라는 공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게 해준다고. 2년밖에 안 되니까 2승 이렇게 들어가니 계산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10년 돼버리면 10승 해버리면 계산 숫자가 너무 지저분해진다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신축 공사비가 얼마로 돼 있어? 3억. 3억 나와 있죠? 그죠? 그럼 여기다가 뭘 구해야 돼? 지금 이제 공사비가 몇 프로씩 상승? 5%씩 상승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때는 뭘 활용한다고요? 아까 2년 전 건축비가 얼마고 현재 건축비가 얼마다 이렇게 나오면은 그건 공사비 변동률을 활용하면 되는 거고 공사비가 몇 프로 상승 이렇게 나오게 되면 1 플러스 R의 N승이라는 공식을 활용한다고. 그래서 자 1 플러스 R의 N승 이때 R이 뭐가 돼? 0.05죠? 5%는 0.05라고. 그 다음에 2년 지났죠? 2승 이렇게 간다고. 그럼 수식을 정리하면은 자, 이때 제조달 원가라는 것은 3억 곱하기 1.05에 2승 이렇게 하면 어떻다? 이 건물의 제조달 원가가 구해지게 된다고요. 그래서 3억 3,075만 원 이런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이건 계산기 써야 돼요. 계산기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3억 곱하기 1.05 두 번을 곱해주게 되면은 그게 이렇게 나올 거라고. 3억 3,075 이렇게 나올 거라고. 그래서 이걸 계산할 때도 그래요. 3억 개하고 동그라미 2개 하고 6개 하고 일지랄 해버리면 나중에 숫자가 너무 많아서 헷갈려. 그냥 계산할 때 3. 계산이 나올 게 3.3.75가 나올 거라고. 그러면 3억 3,075만 원 이런 식으로 읽어가면 된다고. 내가 해봐서 안 되니까요. 착실하다고 할까봐 동그라미를 다 썼다고. 나중에 꼭 하나가 잘못하거나 해갖고 아사리판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게 제조달 원가야.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뭘 계산해야 돼? 지금 이제 매년의 감가액을 계산해 봐야 되죠? 제조달을 구한 다음에 감가 누계액을 계산해야 되고 감가 누계액은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먼저 뭘 구해야 된다? 매년의 감가액을 계산해 봐야 된다. 매년의 감가액은요, 정액법이냐 정률법이냐 따라 달라지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보니까 정률법일걸요? 정액법이구나. 정액법.
자, 정액법이라고 되어 있고, 자, 그럼 매년의 감가액은 어떻게 구한다? 매년의 감가액은 어떻게 구한다? 경제적 내용 연수 분해 들어가야 되죠? 50 들어가죠? 재조달 원가 얼마야? 3억 3,075만 원. 이게 재조달 원가. 그리고 나서 뭘 빼야 되죠? 잔존가치. 얼마로 돼 있어? 없음. 계산의 편의로 해서 잔존가치 없음. 그러면 3억 3,075만 원을 50으로 나누게 되면은 이것이 뭐가 되는데, 소위 이름하여 매년의 감가액이 되는데, 일단 바로 계산해버리면 되는 거야. 이 몇 년 지났어요? 2년. 곱하기 2 하게 되면, 이 금액에다가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어떻다? 누적 감가액이 되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 계산하고 곱하기 2년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루틴대로 가는 거야. 그러면 3억 3,075, 3.307호 나누기 50 곱하기 2 하게 되면은 누적 감가액이 얼마가 나왔다? 얼마가 나왔죠? 거기 데이터가 1,323만 원 이라는 데이터가 나온다고. 잊어버려. 1,323만 원. 뭐해서? 3억 3,075만 원에서 1,323만 원을 빼게 되면 이 건축물의 감정평가액이 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요. 산수하다 보면 놓쳐버려요. 뭘 푸는지 놓쳐버려요. 그래서, 자, 지금 이제 적선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먼저 뭘 구한다? 재조달 원가를 구한다. 재조달 원가를 구하는 방법 둘 중에 하나다. 하나가 공사비 변동률 주거나 아니면은 뭘 주거나 이렇게 3% 상승해서 1 플러스 Rn승이라는 공식을 활용해서 계산이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서 재조달 원가를 구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따로 써놓고 자, 매년의 감가액을 계산해 봐야 된다. 그런데 이게 정액법이니까 자, 경제적 내용 연수 50분에 재조달 원가 3억 3,075만 원 마이너스 잔존가치 0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50으로 나누면 매년의 감가액이 될 것이고 여기다가 2년 지나니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1,323만 원. 그래서 아까 구해냈던 뭐를 가지고 재조달 원가 3억 3,075만 원에서 1,323만 원을 빼게 되면 이 건축물의 가격이 나오게 된다. 산수 전혀 어려울 거 없어요. 지금 이게 힘들어 드시는 느낌은 다 다른 거 아니고 공식이 안 외워서 그래, 본질적으로. 공식을 안 외워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시험장 갈 때 뭐죠? 혼자 만약 공부를 한다, 복습을 한다 그러면은 제발 문제 좀 풀어보지 마요. 뭐 한다고 문제를 풀어? 공식을 10번 써버려, 그냥. 공식만 10번 쓴다고. 공식을 10번 쓰고 나서 문제를 풀잖아요. 저절로 줄줄 다 풀려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어떻게 하면 공식을 정확히 안 해온 상태에서 자꾸 문제를 들어가. 그럼 이제 버벅이기 시작해. 버벅이기 시작하면은 나중에 동그라미 이게 하나가 빠지고 더하고 이런 걸로 이제 격가적으로 옆으로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공식 하시고. 그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원가법에 따른 적선가액은 스톱. 그럼 다시 공식을 뭘 써야 돼? 계속 기본이 뭐라고? 재조달 원가 마이너스 감가 누계액이라고 하는 거. 이걸 머릿속으로 떠올려야 돼. 그래서 재조달 원가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해서 이제 공사비 변동률인지 아니면은 공사비 변동률인지 그도 아니면은 건축비 지수인지를 본다고. 근데 데이터가 보니까 건축비 지수가 나와 있죠? 둘 중에 하나라고. 공사비가 3% 상승했다 5% 상승한다라고 나오거나 자, 몇 년 전 건축비 지수가 얼마인데 지금이 얼마다 이렇게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래서 여기서 건축비 지수가 주어져 있어. 자, 지금 100이었었고요. 공사할 때 자, 총 공사비부터 먼저 볼까요? 총 공사비가 8천만 원 들어가 있죠? 8천만 원 들어가 있죠? 여기다가 처음 건축할 때 공사비를 100으로 봤을 때 현재 얼마? 125라고 하는 거. 그럼 이제 이게 뭐가 된다? 바로 재조달 원가가 되게 된다. 구했죠? 재조달 원가에서 구하니까 계산 딱 편하게 1억을 만들어 줬다고. 자, 이렇게 재조달 원가를 구했다고 치고. 그럼 이제 두 번째가 감가 누계액을 구해야 되는데 바로 감가 누계액을 못 구한다고 정액법인지 정률법인지 먼저 판단하고 매년의 감가액을 계산해 가야 돼. 자, 보니까 얘는 정률법이라고 끝머리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읽어보지 말고 그냥 정액법이냐 정률법이냐를 꼭 체크를 하는 식으로 보셔야 된다고. 정액법 아니면 정률법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일 없이 막 사람들이 읽어봐요. 그럼 뭐 하려고 읽어봐? 이미 읽어보는 순간 이 사람 실력 없는 거예요.
정액법, 매년의 감가액을 구해야 되는 정률법이래. 그래서 지금 이제 보니까, 그럼 우리가 감가율을 봐야 되는데, 이 미친놈들이 갑자기 잔가율을 줬어. 잔가율이 70%라는 건, 남아있는 게 70%라는 얘기는 감가율이 얼마라는 얘기야? 30%라는 얘기라고. 해서, 첫 해. 자, 1억짜리 물건인데, 지금 일단 제조들 원가는 1억 구해놨어요? 그럼 감가 누계액을 구하기 위해서 매년에 감가액을 구해봐야 되는데, 첫 해 감가액은 1억자 곱하기 0.3이죠? 잔가율이 70%라는 얘기는, 남는 게 70%라는 얘기는 까지는 게 얼마가 된다? 30%. 그래서 첫 해 감가액이 얼마가 된다? 3천. 두 번째 해는요, 잔존가액이 얼마가 됩니까? 7천이 되는 거죠. 3천 첫 해 까먹었으니까 1억 중에 3천 날리면 잔존가액이 7천이라고. 여기서 감가율이 얼마라고? 0.3. 그러면 2,100만 원 나오게 되는 거죠. 2년치밖에 안 내요.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두 개를 더하게 되면 5,100만 원이 뭐가 된다? 누적 감가액. 감가 누계액은 얼마? 3천에 2,100이니까 5,100만 원. 그럼 원래 제조들 원가가 얼마였는데 1억이었었죠. 1억이었었죠? 5,100을 빼게 되면 이 건축물의 가격은 얼마? 4,900이다. 이렇게 나와. 그럼 또 이거 갖고 또 흥분한 사람이 있어. 야, 건물이 어떻게 그냥 2년 만에 반 이상 날아가냐. 아, 누가 건물이 날아간대. 이거 계산을 해보라니까. 아니, 선생님 이거 질문한다니까.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게. 건물 진짜 첫 해가 1억인데, 무슨 30%씩 감가율이 있어갖고 무슨 2년 지나니까 4,900. 너무 심한 것 같다. 계산을 하세요, 그냥. 근데 이 말씀을 지금 제가 드린 취지가 뭐냐면, 사람 마음이 다 똑같아요. 계산해놓고 나서 찜찜해. 기계적으로 계산해서 4,900이 남는구나 해놓고도 야, 이거 너무 심한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어. 그 움찔해. 그래서 그건 뭐냐면 계속 공식에 노출되셔야 돼. 그래서 다시 자 공식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 한 문제 1시간 동안 이게 한 문제 설명드리는데 외우셔야 돼. 그래서 자 적산 가격이라는 것은 제조들 원가 마이너스 감가 누계. 제조들 원가를 구하는 방법은 공사비 총액에다가 공사비 변동률을 구해주는 방식. 그리고 또 하나가 자 1 플러스 Rn승에서 공사비가 몇 프로씩 상승한다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오면 1 플러스 Rn승이라는 공식을 활용해서 공사비 총액에다 곱해주게 되면 이것이 제조달 원가. 이렇게 제조달 원가가 구해지게 되면은 자 이제 이걸 다시 활용해서 매년의 감가액을 계산해야 된다. 그래서 정액법 같은 경우는 경제적 내용 연수분의 제조달 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라고 하는 것이 매년의 감가액. 그래서 보통 정액법은 10년 지났다 이런 식의 문제를 많이 구성을 해요. 그래서 뭐 이런 게 하나 있겠고 정률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 지금 이제 잔존가액 곱하기 감가율을 곱하게 되면 어떻다? 이것이 매년의 감가액. 그래서 정률법은 여러 해 지난 건물은 계산을 못해요. 너무 계산이 복잡해지니까. 그래서 보통 문제 구성을 한 2년 정도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자 원가법 얘기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원가법에서 지금 이제 공식 물어보는 게 이슈가 됐었고요. 아까 감가 수정이란 의미가 뭐라고? 감가 수정이라는 게 제조들 원가에서 감가 누계액을 빼는 과정을 뭐라 부른다? 감가 수정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소위 이제 비용성의 원리, 그 중에서 원가 방식 중에서 대상 물건의 가격을 평가하는 적산 가격을 계산내는 원가법이라는 개념이 되겠고요. 자, 적산법이라는 것은 자 비용성의 원리에 의거해서 임대료를 계산해내는 것을 뭐라 한다? 적산법에서. 그냥 이건 아무 의미 없어. 기기필, 기초과액 곱하기 기대율 플러스 필요 재경비. 우리 지난 시간에 다 문제 통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분 교재 209페이지 지문 하나 체크해 볼까요? 자, 적산법이란 자 거기 보니까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말한다. 틀렸죠? 적산법이란 209페이지 지문 하나밖에 없잖아요. 적산법이란 가액을 평가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말한다. 틀렸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볼 것도 없고 다시 원가법이 가격을 평가하는 감정평가 방법이고 적산법은 뭐라고요? 임대를 평가하는 감정평가 방법인데 별로 중요치 않다고. 왜? 임대 사례 비교법이 메인 주된 감정평가 방법이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적산법. 적산법은 기기필 보고 버리시는 거야? 저는 읽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잠시 끊었다가 이제 비교 방식, 시장성의 원리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